한국이 유일하다고요? 우리 일본에서 다 가져와 베껴놓고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일본 대표 이시카와 관료의 발언에 장내 분위기가 완전히 차갑게 식었습니다. 여기는 독일에서 진행한 환경보호 세미나인데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일본 대표는 흥분을 하며 망언을 한 것일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얼마 전 독일에서 열린 세계 환경보호 세미나에서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혁신적인 성과에 대해 알게 되고 그들이 환경 문제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날은 독일의 한 유명 환경연구소에서 세계 각국의 환경 전문가들이 모여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독일을 대표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성공 사례와 기술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죠. 특히 이번 세미나는 각국이 직면한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세미나는 여러 국가의 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스웨덴, 미국,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들이 각자의 성과를 발표하고 새로운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죠. 저 역시 여러 발표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이 앞서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단지 경제 성장에 집중하는 나라로만 보였고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발표를 시작했을 때였죠. 그들은 한국이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나의 사례로 생각했죠. 많은 나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니까요. 한국도 그저 그런 나라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발표가 진행되면서 저는 그들의 성과에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발표는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해 새로운 자원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그 재활용률이 무려 95%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해 전력과 난방 에너지로 사용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큰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재활용률을 95%까지 끌어올린 데다 단순히 재활용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데까지 성공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발표를 듣고 있던 저는 점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단순한 자원, 재활용의 차원을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혁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쓰레기를 줄이는 동시에 그것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또 도시 난방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혁신적 접근 방식이었죠. 한국 대표단의 발표는 매우 구체적이었고 그들의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그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저를 더욱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은 하루에 4,000톤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그중 90% 이상이 재활용된다는 설명은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활용된 쓰레기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가 수천 가구의 전력과 난방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발표를 듣는 동안 저는 한국의 시스템이 단순한 성공을 넘어 그들의 환경 정책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그 쓰레기를 자원으로 전환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쓰레기 처리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그야말로 혁신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그저 빠르게 성장한 작은 나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룬 성과를 보면서 저는 그들의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이룬 성과는 단순히 기술적 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배경과 국민들의 협력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인상적이었죠. 여러분, 이 순간 저는 한국이 더 이상 단지 경제 발전에만 집중하는 나라가 아니라 환경 문제 해결에서도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과는 그저 작은 나라가 이룬 우연한 성공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국민들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성과였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 저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환경 보호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성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일본 대표단의 수석 대표였죠. 이시가와 씨는 한국의 성과를 폄하하려 했고 그 순간 세미나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발표가 끝나고 세미나장 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한국의 발표에 감탄한 듯 보였고 일부는 여전히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의 성과에 감동을 받은 상태로 자리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 순간 한쪽에서 불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수석 대표인 이시가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발표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루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성과가 과연 일본과 같은 나라와 비교될 만한 것인지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 세미나장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이시가와 씨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감이 오기 시작했죠. 그는 한국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그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이 높다고 자랑하지만 그들의 시스템은 아직도 미완성 상태에 가깝습니다. 우리 일본은 이미 20년 전부터 철저한 분리수거와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은 일본이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이 이제야 자랑하는 바이오가스 전환 기술도 사실 우리 일본이 오래전에 이미 시도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의 말은 자신감에 넘쳐 있었고 한국의 성과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는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이시가와는 마치 한국이 그저 일본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나라라는 인상을 심어주려 했죠. 저는 그의 말을 듣는 동안 불쾌함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의 혁신적 성과를 직접 보고 들은 저로서는 그의 말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시가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과장된 목소리로 한국의 성과를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성과도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재활용률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왔고 우리 국민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재활용을 생활화해왔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시스템이 일본에 비하면 얼마나 체계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시가와의 발언이 이어질수록 세미나장 내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팽팽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그의 발언을 듣고 있었고 몇몇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표단 역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이시가와의 발언을 듣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성과가 단순히 일본의 시스템을 따라온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한 일이었으니까요. 한국의 발표를 통해 그들의 시스템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시가와의 발언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자리를 깨고 나서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되기도 했습니다. 세미나장이 한순간에 격렬한 논쟁의 장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시가와의 말이 계속될수록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성과는 그들의 자부심이자 세계가 배워야 할 중요한 혁신적 접근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발언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시가와는 한층 더 냉소적인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몇 가지 성과를 이룬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일본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일본이 구축해온 오랜 역사와 경험을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이들이 이시가와의 말을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 부당한 발언에 맞서야 했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장에 조용히 퍼져있던 긴장감을 뚫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시가와 씨, 저는 일본이 오랜 시간 동안 환경 문제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재활용 시스템도 분명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냈죠. 하지만 한국의 성과를 단순히 일본을 따라가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제가 말을 시작하자 세미나장은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저를 주목하며 경청하고 있었죠. 이시가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응시한 후 다시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일본의 뒤를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재활용률 95%라는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했으며 그 재활용된 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전환해 전력과 난방에 사용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에너지 자립을 이룬 매우 독창적인 접근입니다. 이 말을 끝내자 저는 세미나장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경청하고 있었고 이시가와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논쟁이 더 깊어질 것을 예상하며 다음 말을 준비했습니다. 이시가와의 발언에 세미나장은 한순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의도적으로 한국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일어나 반박을 시작했을 때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이시가와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단순히 일본을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바이오가스 전환 시스템은 매우 혁신적인 접근입니다. 그들은 재활용된 음식물 쓰레기를 단순히 다시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에너지로 전환해 전력과 난방에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한국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에너지 문제까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몇몇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한국의 발표가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이시가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향해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제시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설명에 반박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언이 한국의 성과를 폄하하려는 의도라는 점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이시가와 씨, 일본이 오랜 시간 동안 환경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본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 역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룬 성과를 단순히 따라온 것이라고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시각입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매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그 과정에서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말을 하자 세미나장 내의 분위기는 점점 제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경청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자신감을 얻었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인 혁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문화를 국민들에게 심어주었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국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정책적 성공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문화적 변화에서 비롯된 성과입니다. 이 말을 하자 이시가와는 점점 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명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강하게 그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집중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이시가와 씨, 한국의 성과를 단순히 일본을 따라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그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자원 재활용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혁신적인 접근입니다. 그들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재활용률 95%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수천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고 난방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원을 재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이 말을 끝내자 세미나장 내의 공기는 다시 한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성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듯 보였고
많은 이들이 제 말에 동의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시가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부심 넘치는 태도는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시가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다시 한번 차갑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고 해서 세계를 구원하는 나라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들의 시스템이 성공적인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 성과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그들이 이룬 것이 단기적인 성과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에 세미나장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이시가와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로 한국의 성과를 깎아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고 한국의 성과를 과소평가하려는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와 맞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논쟁은 단지 한국과 일본 간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시가와 씨, 한국의 성공을 단기적인 성과로 치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매우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그 성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와 정부의 지원이 결합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 말을 끝으로 저는 이시가와의 발언이 논리적으로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세미나장 내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제 쪽으로 기울어졌고 많은 참석자들이 한국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시가와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이룬 성과가 단순히 기술적인 성공을 넘어서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혁신적인 시스템과 국민들의 협력이 결합된 성공 스토리는 그저 한국만의 자랑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시가와는 잠시 침묵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미소로 굳어져 있었지만 그의 자존심은 이미 상처를 입은 상태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주위를 둘러보며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다시 무언가를 말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세미나장 내의 긴장감을 깨고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슈미트 교수님, 한국이 이루어낸 성과는 나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막 도입한 시스템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재활용률 95%라는 숫자도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는 더 두고 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이시가와는 여전히 자신이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태도는 한국의 성과가 아직은 미완성 상태이며 그 성과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스템이 과연 얼마나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을지도 문제입니다. 한국이 지금 당장은 몇 가지 성과를 이뤄냈을지 몰라도 진정한 환경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아직 그런 면에서 미숙하며 그들의 성과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일본과 같은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시가와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소적이었고 그의 발언은 분명히 한국의 성공을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한층 더 강하게 반박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논쟁을 넘어서 한국의 성과와 노력을 세계가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시가와의 자만심과 편협한 시각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시가와 씨, 당신이 한국의 성과를 단기적인 현상으로만 치부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국이 이룬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일시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원 부족과 환경 문제를 경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국민들의 협력 덕분에 한국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통해 이시가와가 주장한 역사적 경험 부족에 대한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룬 성과는 단지 일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 위에 세워진 것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한국의 성과가 기술적인 혁신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단순히 자원 재활용에 그치지 않고 이를 에너지 자립으로 연결시키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한국은 수천 가구의 전력과 난방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치로만 평가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 말을 하자 세미나장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고조되었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저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며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시가와는 여전히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점점 더 당황한 기색이 엿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시가와 씨, 중요한 것은 성과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며 그들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자신들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무게를 직접 인식하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시스템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공은 국민들의 의식적인 변화와 환경 보호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미나장 내의 분위기는 이제 점점 한국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시가와의 주장에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 보였고 많은 참석자들이 한국의 성과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라는 점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시가와의 발언을 완전히 논파하기 위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성과의 질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한국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그들의 성과는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민들의 협력과 자원 절약의 문화를 바탕으로 기술적 혁신을 통해 에너지 자립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성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이시가와의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반박이 필요 없다고 느꼈습니다. 세미나장 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제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이시가와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세미나장 안에는 잠시 조용한 침묵이 감돌았지만 그 침묵은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참석자들은 슈미트 교수가 말한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국민들의 협력과 기술적 혁신이 결합된 성과라는 점을 확실히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시가와의 발언은 이제 더 이상 논리적 근거를 잃었고 그의 냉소적인 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성과는 단지 그들만의 성공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들의 성과가 제대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세미나장은 잠시 동안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슈미트 교수의 마지막 발언을 곱씹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이시가와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이제 그 자신감 넘치던 얼굴에는 더 이상 반박할 여지를 찾지 못한 채 불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세미나장의 한쪽에서 조용히 손뼉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성과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박수 소리가 세미나장에 울려 퍼지며 그 긴장되었던 분위기는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룬 놀라운 성과를 세계가 제대로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단순한 수치나 기술적 성공을 넘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합된 진정한 혁신임을 모두가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단의 수석 대표였던 정현호 박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세미나장의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차분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저희 한국 대표단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슈미트 교수님께도 한국의 성과를 이렇게 훌륭하게 대변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 박사는 잠시 세미나장을 둘러보며 그가 전할 메시지를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후 그는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자원 부족과 전쟁의 어려움을 겪어왔고 그로 인해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화만으로는 오늘날의 성공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기술적 혁신을 결합하여 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세미나장 내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은 정현호 박사의 말을 경청하며 한국이 이룬 성과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박사는 이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성공이 단지 한국만의 자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성공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다양한 나라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도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 문제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세미나장 내에서는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의 성과가 이제는 단순한 자랑을 넘어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참석자 모두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이 순간 한국의 성공이 단지 한국만의 성과가 아니라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된 것입니다. 정현호 박사의 말이 끝난 후 독일의 슈미트 교수는 마지막으로 세미나를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청중을 향해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들이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한국, 독일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오늘 저는 한국이 이룬 성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세미나장 내의 모든 이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주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국의 성과를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 협력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혁신적인 시스템은 단지 하나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전 세계가 참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혁신이 각국의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환경 문제에 있어 어느 한 나라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갈 때입니다. 그의 말은 세미나장에 있던 모든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슈미트 교수는 한국의 성과를 단지 찬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말을 마치자 세미나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이들이 한국의 성과와 그 교훈에 깊이 공감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에 동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세미나는 단순한 발표와 토론을 넘어서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혁신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이제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 되었고 그 성과는 더 이상 폄하될 수 없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큰 감동과 함께 한국의 성과를 생각하며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들의 성과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독일에서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저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선도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룬 성과는 단지 기술적 혁신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세미나장을 떠나며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그리고 각국이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성과는 이제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교훈이 되었으며 그들이 보여준 혁신과 협력의 정신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로 남았습니다. 독일 환경보호 세미나에서 요하네스 슈미트 학자가 겪은 사연 잘 들으셨나요? 한국의 놀라운 세계적 위상에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나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사랑이 영상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